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소한 용어가 하나 등장을 했네요. 로그는 지수와 더불어서 대단히 큰 수나 대단히 작은 수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16세기 말에 항해술과 천문학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로그입니다. 실제로 계산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이 로그하고 아날로그 계산자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달 착륙에 최초로 성공한 아폴로 11호 같은 경우에도 로그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수학적 도구라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 구조는 어떤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우리 이런 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수를 한번 좀 써볼게요. 자연수 1, 2, 3, 4, 5, 6, 7, 8, 점점점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숫자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얘를 2를 밑으로 하는 거듭제곱의 꼴로 한번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를 밑으로 해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얘는 2의 0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2는 2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자마자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는 우리 2의 x제곱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 놓고 저 x를 한번 좀 구해보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해봅시다. 4라고 하는 숫자는 2의 제곱이에요. 5, 6, 7, 8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하기가 5, 6, 7까지 이 세 개 숫자도 역시 표현하기가 조금 모호하죠. 근데 8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3이라는 숫자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2에다가 도대체 몇 제곱을 하면 3이 되어질까? 아무래도 수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지게 됐을 거고, 또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느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x를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이것이 지금 로그가 사용되어지게 된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숫자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a의 x제곱을 한 게 n이라고 합시다. 자, 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 미수 a와 n이라고 하는 숫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숫자에 대한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미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미수가 1이 돼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결과로 만들어진 n은 항상 양수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 달라붙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로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미수는 그대로 미수로 가고 n이라는 숫자는 따로 표시가 되어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요. x라는 숫자는, x는 로그 써주고 요 밑으로 a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n이 여기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이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거듭제곱 지수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치예요. 또는 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 n은 진수라고 표시를 합니다. 진수. 지수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보면 로그라고 하는 것은 지수에서로부터 파생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바꿀 수가 있습니다. a의 x제곱이 n이라면 x는 로그 a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x가 로그 a의 n이면 a의 x제곱은 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됐습니까? 정의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라는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숫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 확인을 한번 좀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2의 세제곱이 8이라 그랬어요. 2의 세제곱이 8이다. 그럼 이제 이거를 로그로 한번 바꿔보자고. 자, 얘는 얘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로그 2의 8과 같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2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2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야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면 되는데 하여튼 거듭제곱의 치수, 그 다음 진수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어지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정의를 이용한 간단한 산수 문제 하나 봅시다. 자, 로그 5분의 1에 125라는 숫자가 있다. 얘는 얼마일까?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자 하는 숫자를 x라고 뒀습니다. 로그와 치수는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를 치수로 바꿔줍니다. 5분의 1을 밑으로 x제곱이 되면 125다. 5분의 1을 밑으로 x제곱이 되면 125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5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얘는 5의 세제곱과 같은 거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치수를 읽을 때 조금 불편하면 로그로, 로그를 읽을 때 조금 불편하면 치수로 이렇게 읽어나가면 되겠다. 됐지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돼요. 처음 등장하는 용어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로그에 대한 연산 법칙, 연산 성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A라는 숫자하고 B라는 숫자, 이 두 개의 문자는 우리 미수로 사용을 할 겁니다. 미수. 그 다음에 로그에서의 요 위치입니다. 그거로 사용할 거니까 이 조건 그대로 만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x하고 y는 진수로 사용하겠습니다. 진수로. 그러니까 진수니까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다. 자,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a, b, x, y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첫째, a의 0제곱은 1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밑으로 한 로그로 바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로그 a의 1은 0이다. 됐습니까? 이건 무슨 의미죠? 양수인 그리고 1이 아니라면 이 값은 무조건 1이 되어지, 진수가 1일 때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의 1제곱은 a입니다. 도말할 것도 없죠? 자, 얘를 또 로그로 바꿔보세요. 로그로 바꿔보면 얘를 밑으로 해서 돌려주면 로그 a의 a는 1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무조건 1이다.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됐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어떤 새로운 연산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인 단위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이런 거 생각할 거예요. 세 번째, 연산을 생각한다 그랬으니까 로그 a의 x, y는 어떻게 될까? 결과부터 미리 얘기할까요? 자,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 이렇게 씁니다. 결과부터 생각을 하면. 자, 그 다음 네 번째에는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 또 한번 해보자고. y분의 x는 곱셈일 때 합이니까, 그러면 나눗셈이면 연산은 뭐예요? 뺄셈이죠.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로그 a의 x의 m제곱을 시켜주면 m 로그 a의 x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로그에 대한 연산을 할 때 이렇게 된다라는 연산 방식을, 연산 법칙을 아주 지겨울 정도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뀝니다.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로 바뀌어요.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이유열을 망라나오고 이 m이 앞으로 툭 떨어져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거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귀납적으로.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증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서 하나 놓고 갑시다. 이렇게 로그 A의 스몰 x를 라지 x라고 할게요. 그 다음 로그 A의 스몰 y를 라지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가 지수로부터 파생됐다 그랬으니까 지수로 바꿔주면 A의 라지 x제곱은 스몰 x가 되는 거고 A의 라지 y제곱은 스몰 y 이렇게 되어져요. 됐죠? 자, 이거가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자,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수에서의 합이 곱이 합의 꼴로 바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곱할게요.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을 하면 A의 라지 x 플러스 라지 y 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스몰 x고 이게 스몰 y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x, y예요. 이 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요 식. 요 식을 살펴보면 다시 로그로 바꿨을 때 A를 밑으로 해서 얘가 진수가 되어지는 경우 로그 A의 x, y는 바로 요거네요. 얘는 라지 x 플러스 y가 되어지는데 이 식으로부터 라지 x가 얘고 라지 y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y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많이 사용하는 식입니다. 한 번 더. 진수에서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뀐다. 됐죠? 자, 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똑같이. 여기 지금 나눗셈 형태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곱했으니까 여기서는 나누겠습니다. 자, A의 x제곱 나누기 A의 라지 y제곱. 얘는 A의 x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그쵸? 이거는 얘가 스몰 y고 스몰 x니까 y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됐죠? 이제 로그로 바꿉니다. A를 밑으로 해서 요 식에서 A를 밑으로 바꿔요. 로그 A의 y분의 x는 라지 x, 라지 y의 차. 이렇게 되어지겠다. 자, 라지 x하고 라지 y 이렇게 놓기로 했죠. 자, 얘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바로 문제를 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증명을 한번 해나가 보면서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할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의 x승을 x라고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놓아줬죠. 자, 여기에서 m제곱 된 게 있으니까 여기를 m제곱으로 만들어 주려면 여기도 m제곱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A의 mx제곱 equal to x의 m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자, 이제 지수로서의 형태를 간직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로그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로그 A의 밑으로 진수 얘는 mx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제 x가 이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m 로그 A의 x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복잡한 듯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연산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진수의 합이 진수의 곱이 로그의 합으로 바뀐다. 그 다음 진수에서의 나눗셈이 로그의 차로 바뀐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웬만한 로그에 관한 연산은 다 쉽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문제 하나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5분의 9라는 숫자가 있고 이거 딱 보니까 벌써 얘는 나눗셈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것도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서 플러스 2의 로그 3의 루트 5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루트 5니까 이거 5의 2분의 1제곱이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얘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바뀌고 9 마이너스 로그 3의 5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는 지금 보면 5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그죠? 얘가 5의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러면 진수에서의 거듭제곱은 밖으로 툭 떨어져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툭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떨어져 나오는데 기존에 있던 2 있고 거기에 로그 3의 5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얘하고 해서 이렇게 없어지네요. 남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또 3의 제곱 아닙니까? 그죠? 얘가 3의 제곱과 같아요. 그러니까 로그 3의 제곱이면 거듭제곱 앞으로 튀어나왔나 그랬으니까 2 그리고 남는 게 로그 3의 3이에요. 됐죠? 자, 여기서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무조건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무조건 1이에요. 결과적으로 2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수와 로그 사이의 관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진수가 곱이냐 나눗셈이냐의 꼴에 따라서 로그가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되어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로그에 의한 함수도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로그의 성질을 함수의 꼴로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돼요. 자, 어떤 두 숫자의 곱에 대한 함수값이 각각의 숫자에 대한 함수값의 합으로 표시가 되어졌더라.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 F는 로그예요. 됐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하면 여기도 fy분의 x는 fx 마이너스 fy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 fx의 m제곱이 m의 fx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고 있는 이 f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로그다. 무조건 로그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것들로부터 또 이제 그 상황을 해석을 할 때 꼭 필요한 밑변환 공식이라고 있어요. 그 밑변환 공식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로그 A의 B. 우리 쓸 때 조금 주의할 점 있어요. 항상 로그를 쓸 때는 미수는 작게 밑으로, 그 다음에 진수는 조금 큼지막하게 저렇게 써줘야 구분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로그에 관한 값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 A라는 미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B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랬을 경우에 내 의지대로 자유자재로 이 A라고 하는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밑변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식으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로그 A의 B는 C라는 숫자를 미수로 해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펴보면 미수는 새로운 미수하에 분모로 내려가고 분모의 진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진수는 새로운 미수하에 이렇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증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을 어떻게 할까?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증명을 할 겁니다. 지수를 이용할 거니까 다 지수로 바꿔버릴게요. 자, 얘를 로그 A의 B를 X라고 하고, 그 다음 로그 C의 A를 분모죠. 요걸 Y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 로그 C의 B를 G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몽땅 다 지수 형태로 바꿔서 A의 X제곱은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C의 Y제곱이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C의 G제곱이 B가 되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지금 보면 A, B, C가 서로 물고 물리고 있어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면 뭔가 찾을 수 있겠죠. 자, C의 G제곱이 B라 그랬는데 C의 G제곱이 B인데 이 B는 A의 X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얘는 A의 X제곱입니다. 그런데 이 A가 또 C의 Y제곱이에요. 그래서
C의 Y제곱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C의 XY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되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읽을 수가 있죠? 밑수가 같으니까 치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G는 XY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XY, G를 로그의 형태로 다시 써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로그 C의 B는 G는 XY, 얘 곱하기 얘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이걸로 양변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증명됐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 대단히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럼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몇 가지만 더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봅시다. 로그 A의 B라는 이런 숫자가 있는데 나는 B가 미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 B의 A분의 1로 이렇게 바꿉니다. 미수하고 진수가 자리를 바꾸면 역수 형태가 되어지게 돼요.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주어진 이 식에서 미수가 B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좌변에 나타나는 식을 미수를 B를 이용해서 다시 밑변환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얘를 적용을 해요. B를 밑으로 해서 써주면 로그 B의 A 분모로 내려간다 그랬죠. 자, 분자에는 그럼 뭐가 남아? 얘가 분자로 가는데 로그 B의 B 이렇게 쓰여지겠네. 간단하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얼마? 1. 그러니까 얘는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수와 진수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써주는데 역수의 형태를 취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식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로그 A의 M제곱. 지금까지는 우리가 단순하게 미수 그냥 이렇게만 표기를 해왔는데 거듭제곱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미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의 N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자,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읽어요. 미수의 거듭제곱은 분모로, 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그리고 여기서는 A의 B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듭제곱들이 앞으로 다 나오는데 미수에 대한 거듭제곱은 분모로, 진수에 대한 거듭제곱은 분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됩니다. 숫자가 훨씬 더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지겠죠. 자,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번에는 증명 A를 밑으로 해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주어진 이 식을 좌변을 A를 밑으로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A를 밑으로 해서 표현을 해보면 얘는 로그 A의 M제곱이 되는 거고 벌써 이거 M 앞으로 나가죠. 그죠? 로그 A의 A는 1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자로 갑니다. 로그 A의 B의 N제곱. 그럼 여기 있는 N은 여기로 앞으로 나가겠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는 그냥 M이 돼버리는 거예요. M. 그리고 여기 있던 N은 앞으로 튀어나오고 요게 남겠죠. 로그 A의 B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읽어나가면 수도 없이 많은 로그에 관련된 공식 아닌 공식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거 하나 더 적어보면 A의 로그 B의 C다. 이렇게 되어지는 숫자. 로그를 이용한 지수꼴이죠. 이때에는 C가 A하고 자리를 맞바꿔요.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B의 A 이렇게 맞바꿔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의 로그 A의 B 같은 경우 지수로서의 미수와 로그로서의 미수가 같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진수만 뚝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딱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증명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2 이런 게 있다. 나 이거 간단하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밑변환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얘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수를 사용을 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10을 밑으로 하는 미수로 얘를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공식 이용할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됩니다. 10을 밑으로 해서 바꿔주게 되면 얘는 분모로 분자로, 분모로 분자로, 분모로 분자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로그 10의 2 분의 로그 10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맨 첫 번째 로그 값이. 그 다음에 로그 10의 3 분의 로그 10의 4가 될 테고 로그 10의 4 분의 로그 10의 2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10을 밑으로 해서 바꿔놨어요. 바꿔놨더니 이거 같고 이거 같고 이거 같네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간단하게 그냥 1이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참 단순하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두 번째는 자, 10을 밑으로 하는 2의 로그 값이 a라고 합시다. 그 다음 10을 밑으로 하는 3의 로그 값이 b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나는 0.72라는 숫자가 있는데 10을 밑으로 해서 0.72의 값을 얘를 a와 b로 표현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나와 있는 요것을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하려고 그러면 이 방법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연산 원칙도 그렇고. 자, 그러면 0.72라는 숫자부터 먼저 주목해 보세요. 자, 로그 10의 0.72면 얘는 로그 100분의 8, 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부 다 거듭제곱이네요. 10을 밑으로 해서 전부 다 거듭제곱이에요.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로그 10을 밑으로 여기는 10의 제곱이고 분의 2의 세제곱이고 3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거듭제곱으로 표시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진수로서 곱해져 있고 나누어져 있다. 그러면 진수에서 곱의 형태로 표시된 거는 로그의 합으로, 나눗셈으로 표시가 된 것은 뺄셈으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로그 10의 2의 세제곱이고 플러스 얘는 로그 10의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뺄셈이죠. 로그 10의 제곱이다. 근데 정리할 만 남았네. 자, 거듭제곱으로 된 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얘도 튀어나갈 수 있다. 얘도 튀어나갈 수 있다. 얘 튀어나가니까 3 로그 10의 2 a로 한다 그랬죠. a 2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2b 이렇게. 얘는 튀어나가면 로그 10의 10이에요. 미수와 진수가 같으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밑변환 공식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별을 몇 개 쳐도 모자랍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식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로그의 값들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공식입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